안녕하세요.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이론 시간만 하고 마무리했죠. 이론 시간의 연장으로 로보파를 통한 포워드 키네매틱스와 인버스 키네매틱스에 대해 배워보고 이것을 직접 구현을 해보는 파이썬 예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구현할 로봇은 다음과 같은 이 두 개의 링크를 가진 로봇입니다. 사람 팔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어깨부터 시작한다면 팔꿈치 그리고 팔목이 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로봇은 그 두 개의 딱딱한 부분, 이것을 링크라고 부르는데요. 링크가 두 개 갖고 있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조인트가 두 개가 있는 투 조인트, 투 링크 펜들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개의 조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조인트를 테타 1과 테타 2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두 개의 링크가 있어서 이 링크의 길이를 L1과 L2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L1, L2, 테타 1과 테타 2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로봇의 끝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모든 좌표 축과 각도 그리고 길이를 다 표현을 해놓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작점 원점과 여기로부터 L1만큼 떨어진 O2가 있고 다시 O2에서 L2만큼 떨어지고 각도 테타2를 갖는 마지막 점 Q가 있고 이 Q가 마지막 끝점 엔드 이펙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L1과 L2 여기는 테타1과 테타2를 알기만 한다면 로봇의 끝점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사실은 이 끝점에 우리가 뭐 집게를 달거나 혹은 뭐 카메라를 달거나 해서 물건을 옮기고 나르고 뭐 설거지를 하고 하는 것이 로봇팔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접시가 여기 있는데 로봇팔을 여기까지 이동하기 위한 그러한 각도를 또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봇팔의 끝점을 이 별표 위치로 옮기게 하기 위한 이 각도는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테타 1과 테타 2는 얼만큼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두 가지 개념이 forward kinematics랑 inverse kinematics라고 불리는데요. 테타 1과 테타 2, L1과 L2가 주어졌을 때 로봇의 끝점을 알아내는 것을 forward kinematics라고 얘기하고 이 끝점이 주어졌을 때 반대로 테타 2와 테타 2는 테타 1과 테타 2는 어느 정도의 값을 가져야 되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inverse kinematic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이론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저는 직접 한번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보고 이론으로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터미널을 켜고 저는 지금 렉처 2의 키네매틱스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파이썬 3 매니플레이터 첫 번째는 forward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타 2와 테타 1이 주어졌을 때 끝점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테타 1을 저는 예를 들어서 0.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타 1을 뭐 0.8을 해보고요. 테타 2를 0.7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러한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테타 1이 0.8인 상황이고요. 테타 2, 그래서 이만큼 이 각도죠. 이 테타 2가 테타 1으로부터 떨어진 각도가 0.7이 되는 상태가 지금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무한 와일 루프를 걸어놨습니다. 테타 1은 0도, 테타 2는 뭐 0.7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보시다시피 또 계속해서 이런 forward kinematics 애니메이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orward kinematics가 아니라 inverse kinematics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rse kinematics는 반대로 x 좌표와 y 좌표, 그래서 지금 이 별표라고 한다면 이 별표의 x, y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 좌표까지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이 조인트 앵글을 나타내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inverse kinematics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목표 지점을 1,0 그리고 0,5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끝점이 1,0, 0,5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때의 테타 1은 마이너스 513 그리고 테타 2는 1.955 이런 식으로 테타 1과 테타 2를 계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1.5랑 0.5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끝점에 대해서
이 끝점을 만족하기 위한 조인트 앵글을 나타내는 것을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구현해 볼 소스 코드도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포월드 키네매틱스부터 한번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포월드 키네매틱스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배웠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왜 배웠죠? 좌표축 사이에 좌표 사이의 변환을 나타내기 위한 매트릭스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좌표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실질적으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각각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좌표 변환을 알아내고 그래서 어떠한 각도를 주었을 때 끝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스텝 3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깔끔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좌표 축을 부여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O0와 O1이 겹쳐져 있죠. 이것이 왜 겹쳐져 있냐면 이 둘은 회전만을 갖는 좌표 변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X0와 여기 오타가 있네요. Y0입니다. X0와 Y0 그리고 O0를 중심으로 갖는 이제 0라는 제로라는 좌표축이 있고 X1과 Y1 그리고 여기는 O1을 중심으로 갖는 1이라는 좌표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X0와 X1은 지금 세타 1만큼의 차이만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러면은 X0에서 X1으로 회전 변환. 이번에는 이 O0에서 O2로 넘어가 봅시다. 이 O2와 O1은 L1만큼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0와 X1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는 O2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이제 O2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저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다시 여기에 회전 변환 세타2를 적용을 해서 이 X1과 Y1의 세타2만큼의 회전 변환을 적용한 이 좌표를 X2, Y2 그리고 O2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세세하게 이제 평행이동, 회전이동, 평행이동, 회전이동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지만 주요한 축들만 제가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X0, Y0, X1, Y1, X2, Y2를 중심으로 갖는 O0, O1, O2가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O0, O1, O2들 사이에 이들 사이에 어떠한 변화를 갖는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해볼 수 있는 것이죠. O0와 O1 그리고 O2에 대해서 O0, O1, O2에 대해서 이들 사이에 다 변환을 구해내는 것인데요. 지금 점이 3개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2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와 1 사이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1과 2 사이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을 것이죠. 이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신다면 지난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R, O, 영행열, 아이덴티티 이런 식으로 조그만 행렬들의 집합인 커다란 이러한 행렬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가 R이 되고 이 부분이 트랜슬레이션인 O가 되고 여기 영행열과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그러면 O0와 O1은 회전 변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세타 1이 들어간 회전 변환만 회전 행렬만 뭔가 차이 있고 트랜슬레이션 부분은 다 0, 0으로 차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O1과 O2 사이에는 어떤 변환이 있죠? 지금 이만큼 이동하는 수평 변환도 있고 또 세타 2만큼 이동하는 회전 변환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타 2만큼의 로테이션 변환도 행렬이 차여져 있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L1 이 X축으로 이제 수평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X축만 존재하냐면요. 보시다시피 X1이 바라보는 방향만큼 L1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Y축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X 부분에만 L1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살펴볼 예시에서 이제 Y축에만 존재하는 예시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X면 X축, Y면 Y축 하나에만 이렇게 특정한 값을 넣어놓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줘야 최대한 계산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금 제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미리 좌표 체계를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10, H12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AC01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겠죠. O0에서 바라본 O1의 좌표가 되고요. AC12는 O1에서 바라본 O2의 좌표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진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P1을 P0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H01을 곱해주면 이제 P0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다 품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이 H01의 경우는 어떤 원 좌표계의 특정한 점을 0 좌표계의 점으로 옮겨주는 이러한 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시간에 하나 놓쳤던 부분이 예를 들어 AC0 그리고 100 이것을 얻고 싶다고 해보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보면 AC0 100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C0 50, AC50, AC100을 곱해주면 AC0 100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AC0 100을 AC01, AC12, AC2 3, AC3 4, AC4 5, AC5 6 이렇게 계속해서 AC 이제 99, 1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다 소거되고 시작점에 이제 우측 상단과 마지막 끝점에 우측 하단만 남는 이러한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H01과 H12를 우리가 얻어냈는데요. H01과 H12를 얻어냈는데 H02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들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이 소거되면서 얘는 H02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스텝,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스텝을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나왔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주요한 점들 O, P, Q 점들이 주요한 점인데요.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링크 끝점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링크 막대기의 끝점, 이 링크 막대기의 끝점이 되고 마지막 끝점인 Q는 실제 여기 집게가 달리게 될 엔드 이펙터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점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 점들 사이의 관계를 모두 다 알아냈습니다. 점 O와 점 P 사이의 관계는 H01이었고요. 점 P와 점 Q 사이의 관계는 H12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점 O와 점 Q 사이의 관계도 알아낼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방금 전에 적었던 이 연산으로 H01과 H12를 곱하면 H02가 나오는데 이 H02는 점 O와 점 Q 사이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들 사이의 좌표 체계를 다 알아냈으니 예를 들어서 점 O1 기준에서 바라본 점 P의 좌표를 점 이제 O0에서 바라본 P의 좌표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기 있는 식입니다. 이제 O1에서 바라본 P의 좌표를 O0에서 바라본 P의 좌표로 바꾸고 싶다면 AC01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번엔 반대로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점 Q의 좌표 O2에서 바라본 점 Q의 좌표를 O0에서 바라본 점 Q의 좌표로 바꾸고 싶다면 결국 Q2를 Q0로 바꾸고 싶다면 H12를 곱해서 Q1을 1차적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H01을 또 곱해서 Q0를 계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다 구해놓으면 어떤 점에서 바라본 어떤 점의 좌표 이것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시작 지점 최종 원점이 이 지점이잖아요. 이 O0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O0에서 바라본 Q, 엔드 이펙터의 좌표가 가장 우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 결국은 Q2가 되는 것이죠. Q2인데 점 G로에서 바라본 이 좌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식을 살펴보면 Q2의 좌표인데 O0에서 바라본 Q2의 좌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아까 제가 적었던 이 연산을 실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 연산을 실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엔드 이펙터의 위치, 여기 있는 Q 지점의 위치인데 어디서 바라보는 위치냐면 여기서 바라본 위치인 거죠. 이 지점 O0에서 바라본 Q의 위치가 엔드 이펙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죠. 여기서 바라본 여기의 위치, 이것을 계산하는 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식은 L1과 L2 그리고 θ1과 θ2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forward kinematics였고 forward kinematics를 계산하기 위해선 θ1과 θ2, L1과 L2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부분 L1과 L2는 뭐 이제 CAD 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하는 부분은 θ1과 θ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은 이제 소스 코드인데요. 다음으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실행했던 forward kinematics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kinematics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이것에 도움을 주는 헬퍼 펑션인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부터 한번 구현해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로테이션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은 뭔가 이제 수평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매개 변수로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D 상황만을 다룹니다. 2D 상황에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항상 3x3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이제 3을 넣어서 가로 3개, 세로 3개인 매트릭스를 만들어 줬고요. 이것의 앞에 가장 앞단에 들어가는 매트릭스는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콜론을 사용해서 이런 범위를 지정해 주면 특정 범위는 여기 있는 값으로 대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대체하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매개변수로서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게 되고요. 이 밑에 이 영행렬과 아이덴티티는 왜 안 해줬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 행렬 자체를 처음에 만들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따로 건들지 않아도 영행열 부분 다 0으로 차여져 있고 마지막 원소는 1로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헬퍼 펑션을 한번 제가 실행을 또 해보지 않을 수 없죠. 다시 한번 클리어를 해보고 파이썬 3 이번 코드는 렉처 2의 키네매틱스 코드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파이썬 3 그리고 매트릭스 헬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앞에 두 칸, 그리고 그 밑줄에 있는 두 칸. 여기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30,1 이것은 트랜슬레이션이 차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30도를 넣고 싶다라고 했으면 여기 30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30은 각도 체계가 디그리 각도 체계고 우리는 이것을 넘파이다 파이를 곱해준 다음에 180을 나눠서 레디안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로테이션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으니 우리는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실제로 구현을 해볼 것입니다.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구현하는 코드,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파이썬 3 manipulate the forward 실행을 해보면 θ1을 뭐 1.0 그리고 θ2는 1.5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였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θ1과 θ2가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θ2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θ2가 아니라 θ2는 이만큼에서 θ1을 뺀 이만큼이 θ2가 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θ1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θ2는 그 제외한 부분이 θ2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코드 manipulate forward 코드를 살펴보면 이 메인 함수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를 선언하고 두 번째 while loop 안에서 사용자로부터 θ1, θ2 값을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를 해주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파라미터 부분에는 어떤 것이 선언되어 있냐면 이 로봇의 링크 길이,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로봇에 우리가 처음에 받게 되는 이 링크 길이들, 그리고 이 링크 길이와 501, 512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501에서 바라본 501의 수평 이동 오프셋, 그리고 501에서 바라본 502 사이의 수평 이동 오프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1과 502는 같은 지점이고 회전 변환만 있기 때문에 이 수평 이동은 없죠. 이번에는 501에서 바라본 502는 x축으로 L1만큼 이동한 것이 O2가 되기 때문에 여기 x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값이 L1이 되고 두 번째는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후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트랜슬레이션 부분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침 이제 나와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면 사용자로부터 인풋으로 θ1과 θ2의 값을 받으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 따라서 O1, O0, O2 사이에 변환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곧 점 O, 점 P, 점 Q의 값을 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 값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롯 부분을 살펴보시죠. 플롯 부분의 첫 번째는 P1을 통해서 P0를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제 O1에서 바라본 P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좌표를 O0 기준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P1을 P0로 바꾸고 Q2를 Q0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곱해줘야죠. P1에 H01을 곱해주면 P0가 되고요. Q2에 HC02를 곱해주면 Q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Q02를 만들기 위해선 Q01과 Q12를 곱해주면 되고 이때 단순 곱셈이 아니라 행렬 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골뱅이 표시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면 마지막 값은 항상 1이 나오죠.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엘리멘트만 사용해서 점 P와 점 Q의 좌표를 얻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Q의 좌표가 곧 엔드 이펙터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모든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플롯만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 그리고 플롯을 만들고 뭐 리무브하고 하는 이 작업들은 일전 파이썬 베이직 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이전 강의를 복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마쳤으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 매니플레이터에 각도를 주어주면 뭐 이번에는 3.14를 주고요. 그리고 1.57 이런 식으로 1.15를 주면 이렇게 θ1은 3.14 파이니까 이렇게 180도 돌았고요. 두 번째 θ2는 이 1.15만큼 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 마이너스 값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 0.7 그리고 0.5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forward kinematics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forward kinematics를 통해 이 end 이펙터의 좌표를 알아냈기 때문에 inverse kinematics는 매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end 이펙터의 좌표를 0,0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두 개씩이 있고 미지수가 두 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L1, L2는 이미 주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θ1과 θ2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θ1, θ2 그리고 식도 두 개.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수식이 코사인, 사인 이렇게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매니플레이터나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계산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뭐 어떻게 제곱하고 더하고 뭐 루트 씌우고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파이썬을 사용해서 손쉽게 해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코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코드는 example roots라는 소스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example 루스타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소스 코드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살펴보면 여기 있는 뭐 이쯤에 있는 지점 하나랑 여기 이 지점,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데 지금은 큰 쪽만 찾아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케이스 1을 주석 처리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주석 해제시킨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작은 쪽의 해를 구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동작했냐라고 하면 fsolve가 동작하는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fsolve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이 해를 구해야 되는 수식을 함수로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초기, 그래서 초기 값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여기 있는 func, 그래서 펑션이죠. 이 펑션이라는 함수가 들어갔고 이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fsolve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반복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는 0을 만족시키는 이 x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 x의 초기 이제 추측값으로 3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쪽에서부터 조금씩 좁혀오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쪽의 해를 찾으면 중지시키고 그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작은 쪽으로 한다면 작은 쪽의 해가 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예시를 이제 말을 했냐면 이해하셨겠지만 사인과 코사인 같이 복잡한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 있었던 우리의 인버스 키네매틱스 상황에서 직접 우리가 대조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fsolve를 사용해서 수치적으로 이 θ1과 θ2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간 비선형 함수가 단 하나의 해만 갖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해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Q점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이 Q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이 위치가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 위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요. 네. 이렇게 생긴 상황도 Q 지점에 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값이 두 개가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θ1, θ2가 있고 θ1, θ2가 있을 것인데 이 둘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틀렸다 이런 것은 아니죠. 대신에 fsolve는 초기 값에 가까운 해를 계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 포즈가 안 나왔다면 초기 값을 좀 바꿔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일전에 우리 파이썬 베이직에서 했던 부분이므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매틱스 소스 코드를 드디어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파이썬 3 매니플레이터 인버스 실행을 해보죠. x좌표, y좌표를 주어주겠습니다. 0.5, 0.5를 만족하게 하는 θ1과 θ2를 구해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줍니다. 계속해서 반복 실행이 됩니다. 이 코드가 여기 있는 매니플레이터 인버스 코드인데 일전 포워드 키네매틱스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fsolve가 바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fsolve 부분만 한번 먼저 파헤쳐 볼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fsolve의 매개 변수가 3개가 있네요. 인버스 키네매틱스 이것은 수식일 거고요.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수식. 두 번째가 초기값.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부터 계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지금은 θ1과 θ2 두 개의 값을 추측해야 되므로 이것이 리스트로서 두 개의 엘리멘트가 합쳐져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solve parem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개 변수입니다. 계산할 때 매개 변수 필요하죠. 아까 우리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여기 L1과 L2 그리고 이런 것은 매개 변수로서 존재된다라고 했고, 네,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 값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야 되네요. L1, L2, X 레퍼런스, Y 레퍼런스 이 네 개의 값이 이 forward fsolve parems라는 이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버스 키네매틱스 식을 들어가 볼까요? 인버스 키네매틱스 식을 파헤쳐 보면 이제 매개 변수로 θ랑 parems가 들어오는 것이죠. θ는 θ1과 θ2로 구성되어 있고 parems는 L1, L2, X 레퍼런스, Y 레퍼런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일단 말로써 한번 풀어내 볼게요. 이미의 θ1, θ2 그리고 X 레퍼런스, Y 레퍼런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forward kinematics 값을 알고 있습니다.
H01과 H12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θ1과 θ2가 주어지면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계산해서 O, P, Q 위치를 모두 알 수 있고 이 지점 중에서 엔드 이펙터인 Q의 좌표를 얻어낼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Q의 X 좌표가 X 레퍼런스와 일치하고 Q의 Y 좌표가 Y 레퍼런스와 일치하도록 계속해서 수치적으로 연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Q0와 X 레퍼런스의 차이, Q1과 Y 레퍼런스의 Y의 차이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F솔브가 계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버스 키네매틱스 값을 받아왔다면 이렇게 만들어 결국 우리가 원하는 θ1과 θ2의 값을 얻게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거쳐서 OPQ점을 얻어낸 다음에 이것을 플롯에 매개변수로 전달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인버스 키네매틱스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인버스 키네매틱스의 목표는 리턴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턴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리턴이 QX 좌표와 X 레퍼런스, QY 좌표와 Y 레퍼런스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인버스 키네매틱스, 곧 F솔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X 레퍼런스와 Y 레퍼런스는 사용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Q의 X 좌표와 Q의 Y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Q의 X 좌표와 Q의 Y 좌표를 구해내기 위해선 보시다시피 여기는 O점에서 P 지점을 구하고 P점에서 Q점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L1과 L2 그리고 θ1과 θ2를 사용해서 Q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전에 얘기했던 forward kinematics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 코드에서 구현했던 forward kinematics라는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forward kinematics의 아웃풋인 OPQ 지점 중에서 마지막 엔드 이펙터인 Q의 좌표만 따와서 이것의 X, Y 좌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forward kinematics를 실행하기 위해선 4개의 값이 필요하죠. L1, L2, θ1, θ2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매개변수가 L1, L2, θ1, θ2가 들어간 거고 L1, L2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실제였다면 CAD 파일에서 받아왔을 겁니다. θ1, θ2는 임의의 값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F솔브가 0.01, 0.05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0.01, 0.5로부터 시작을 해서 Q를 구해내고 이 Q랑 X 레퍼런스, Y 레퍼런스가 비슷한지 한번 판가름하고 작다면 또 키우고 키우면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수치적으로 연산을 한 다음에 계산해낸 최적의 θ를 반환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θ1, θ2 값이 되는 것입니다. θ1, θ2 값이 나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시 θ1, θ2, L1, L2가 주어졌을 때 모든 로봇의 OPQ점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forward kinematics죠. 그래서 forward kinematics에 다시 한번 θ1, θ2를 넣어줘서 이 나온 값을 플러스로 그림을 그려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번에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코드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여태까지 했던 이 인버스 키네매틱스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다면 이러한 것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3의 트래젝토리 매니플레이터 인버스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인버스 키네매틱스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반복해서 원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과제로서 제가 한번 남겨보면서 그리고 강의 노트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풀리시면 강의 노트 보시고 하시면서 공부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